안녕하세요. 안티기자의 밀트리 입사 코리아입니다. 드디어 해군이 염원했던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기동함대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인 한국형 삼축체계를 해상에서 구현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로 보호 및 주변구호 도발에 대응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해군의 기동함대 창설과 그 의미, 미래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해군 기동함대 창설. 지난 2일 해군은 기동함대 모항인 제주해군기지에서 정조대왕함을 포함한 이지스 구축함 4척 등 구축함 10척과 군수지원함 4척이 배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과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등으로 구성되는 7일, 7.2, 73 기동전대와 군수지원함으로 구성된 77 기동군수전대와 제주기지전대 등 5대 예하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KDDX 구축함이 건조되어 전력화되는 2030년대 중반에는 총 18척에 달하는 구축함이 배치될 예정이며 각 7일, 7.2, 73 기동전대에 6척의 구축함과 1척의 수송함이 배치되어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77 기동군수전대는 천지급 군수지원함 3척과 소양급 군수지원함 1척이 예속되어 있습니다. 해상기동작전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동함대는 해상교통보호, 대북대비 태세유지, 청해부대 파병, 림팩훈련, 국가 대외정책 지원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동함대 창설은 1989년 해군이 전략목표 계획서를 통해 전략기동함대 창설이 필요하다고 한 지 36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안병태 20대 해군참모총장이 취임사에서 기동함대 체계를 갖춘 대항해군 건설 준비를 언급했고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은 기동함대가 포함된 해군력 개선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2010년 기동함대의 모체인 7기동전단이 창설되었으며 작년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동함대 창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 중 해역함대에 배치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3척을 제외한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과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이 모두 기동함대에 배치되어 있어 제1, 2, 3함대의 전력을 압도하는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부대가 되었습니다. 배속된 구축함들은 SM-2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성 대함미사일 등으로 무장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일부, 일본 및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에 둘 수 있는 해성-2 함대지 순항 미사일로 중무장해 주변국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동함대가 창설되어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은 해역함대의 성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울산급 호위함과 포항급 초기함 대신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이 전면 배치되었고 충남급 방공 호위함이 건조 배치 중에 있고 울산급 배치포가 추가 건조 배치되면 해역함대에서 자체 방어가 가능해 기동함대의 부담도 줄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급 호위함부터는 예인소나도 탑재되어 대잠 능력도 대폭 강화되었고 이후 건조되는 함정에는 신형 국산 예인소나가 탑재되어 있어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대잠 능력 부족도 대폭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오크가 도입되면서 대잠 헬기를 통한 대잠 능력 향상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울산급 배치포가 울산급 배치3와 비슷한 수준의 함정으로 건조되어 확장성과 범용성에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정권에서 울산급 배치포 사업을 증액시켜 좀 더 함선을 키워 범용성과 확장성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조대왕함, 탄도방어, 대잠 능력 과시. 해군은 기동함대 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해군 제주기지 앞바다에서 정조대왕함의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작전 훈련 모습을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 잠수함 여러 척이 기지를 이탈해 식별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2단계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1단계는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으로 정보 입수부터 해상작전 구역에서의 탄도미사일 탐지와 작전 전력 간 정보 전파, 유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동해 북방 해역에서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의 발사 징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발사 예상 해역 내에 스파이 레이더 집중 탐색 구역을 설정한 후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해상에서 발사된 적 SLBM 추적 목표물을 포착한 정조대왕함은 이를 공군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작전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적 SLBM 비행 방향을 고려한 유혹 지시를 받은 정조대왕함은 유격 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무력화시켰습니다. 2단계 대잠수함 작전 훈련에선 수중, 미식별, 접촉물 탐지부터 항공연력을 활용해 추적하고 격침까지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적 잠수함 미식별 활동 중이라는 정보를 기반으로 인근 해역에서 비행하던 P3 해상 초계기와 링스 해상작전 헬기를 긴급 출격시켜 잠수함을 탐색했습니다. 특히 정조대왕함에 처음으로 탑재된 통합소나 체계가 그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소나 체계로 다양한 센서와 탐지 방법의 조합을 통해 수상함의 대잠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통합소나 체계는 원거리의 표적을 탐지해 함탑재 장거리 대잠 유도 무기인 홍상어로 적 잠수함을 격침시키며 훈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조대왕함장 조한희 대령은 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첨단 이지스 구축함으로 적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동함대의 미래는 현재 공개된 기동함대는 정조대왕급, 세종대왕급, 이수시급 구축함을 비롯하여 향후 건조될 KDDX 구축함으로 함대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장보고3급 잠수함을 배치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것이 바로 항공모함이며 이미 주변국들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전자기식 사초기까지 장착한 타입 003 대형 항공모함을 건조했으며 일본은 기존 강습 상륙함을 개장하여 경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독도급 강습 상륙함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모하비 무인기에 대한 운용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독도급 강습 상륙함의 경항공모함 전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독도급으로 모하비 무인기를 운영하려면 대대적인 개장을 해야 하며 기존 상륙작전에 대한 임무와 기본적으로 항모로 운영하기엔 너무 작은 크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여 획득함으로써 기동함대의 능력을 더 키워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해군은 한국형 중형 항공모함 건조를 검토하는 한편 상시전력 운영을 위해 두척 운영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엔 무인 항공모함 건조도 검토 중에 있기도 합니다. 만약 항공모함 보유가 결정된다면 이를 보좌해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로 하는데 핵추진 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 기동함대에도 중형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로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티기자의 밀리터리24 코리아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